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9월 1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지역마다 계속 1위를 차지하고 과반수 득표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결과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시절에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공수처에서 벌써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벌써부터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월간조선 9월호에서 정치학 교수가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은 제3지대에서 세를 키우다가 11월 정도에 국민의힘 그때 당선된 후보와 단일화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7월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했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제1야당에 입당해서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1위를 좀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결과로 볼 때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한 거는 오세훈, 안철수,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됐고 LH 사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고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얻은 반사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승리를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물러나면서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뼈있는 말을 남겼죠. 요즘 전국 상황을 보면 정권 교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됩니다. 이 명지대 김영준 교수가 월간조선 통해서 이제 기고해서 했던 분석인데요. 여론조사 요즘 흐름을 보면 대선에서 이제 중간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경우 요즘 정권 교체에서 정권 유지로 돌아서는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윤석열의 거품에 빠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볼 때 계속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뭐 이런저런 설화, 자기가 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민생 행보 시작하고 국민의힘 입당하고 경선 후보에 등록했죠. 이렇게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거품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4.7 재보선 이후에 굉장히 높았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정권 교체를 예상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2007년 대선 때와 이제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 노무현 정부, 뭐 부동산 폭등, 여권 분열, 그리고 한미동맹 와해, 뭐 이런 걸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비슷하다는 거죠. 극단적인 편가르기, 조국 사태, 포퓰리즘, 국론이 분열이 됐고 또 소득 주도 성장 밀어붙이면서 자영업자 몰락하고 일자리 쇼크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다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첫째는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 20% 선에 불과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동시에 이 복지 포퓰리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와 다른 점 두 번째는 여권 지금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후보 뭐 차별화 이 사람 문재인 안 되니까 이 사람 뭐 이런 것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야당 후보가 옛날에 이명박 후보는 여당 후보를 완전히 압도했죠. 여론조사 같은 데서. 근데 뭐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권 심판론, 그 야당이 맨날 하는 얘기죠. 이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2007년 대선이 아니라 2002년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1강에 있었죠. 이회창, 2중이 있었죠. 노무현, 정몽준. 이렇게 됐는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제안했죠. 사실 자기는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단일화하자 이렇게 해서 뭐 단일화를 했는데 결과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이거는 진짜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입당 압박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7월에 입당한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책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거티브 공격 우리가 당해서 막아주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빨리 입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뭐 여권 후보는 물론이고 야권 후보들 공격을 한 몸에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스스로 이 대선 승리 전략인 후보 단일화 카드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사실 정권 교체 뭐 제일 좋은 전략은 진짜 그 4.7 재보궐선거 같은 거겠죠.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힌 11월 그때 제3지대에 남아있는 윤석열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거였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원을 내버려 두고 회군을 택한 이제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막 강요를 했던 국민의힘 굉장히 쉬우면서 위험한 악수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 요즘 하락하는 것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말실수 뭐 개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도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실책을 저질렀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보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넘어야 되는 산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재인의 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정 운영의 힘도 지금 갖고 있고 야당 180여 석도 여당 국회에서 갖고 있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반전 카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상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한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좀 분열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내년 뭐 동계올림픽 때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방법도 있고 뭐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뭐 그 전이라도 언젠 바로 남북 정상회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평화라도 좀 이렇게 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대선 전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에 유리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물론 이 야당 후보들을 뭐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싸울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중심의 정치,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 중심의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을 펼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야권이 단일화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좀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대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제3지대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들의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연대를 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든 야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쪽이든 연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뭐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협력과 연대를 무조건 구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검증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 희대의 사기꾼인 김대엽이 조작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혔죠. 사실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큰 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상기하자 김대엽 뭐 이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사실 집권당 집요하게 나오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분명 좀 악수를 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를 뭐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정권 교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